오늘은 귤과 수도꼭지 그리고 리본 세 가지를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맨 처음에는 옐로우 라이트를 발라야겠죠. 항상 하이라이트 부분을 잘 남겨주고 귤 같은 경우는 둥근 구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 특히나 밝은 면적을 잘 확보해서 칠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옐로우 라이트를 칠한 다음에는 옐로우 딥으로 넘어가고 딥에서부터는 오페라나 혹은 이제 오렌지 계통의 색상들을 써주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덩어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묘사를 진행하는데, 묘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 귤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깨진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덩어리이기 때문에 덩어리를 인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렌지 톤까지는 전체적인 색감을 만들어주는 데 신경 쓰는 거고요. 오렌지가 다 완료되고 나서 라이트 레드를 진행할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좀 더 어둠에 대한 영역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때는 구조와 구조끼리 더 대비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귤의 꼭지나 귤이 껍질이 벗겨지는 부분이나 귤 알맹이와의 틈새, 이런 부분들은 틈새의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강한 대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림의 선명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라이트 레드로 점점점점 묘사를 찍어주면은 귤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가 한층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라이트 레드 다음에는 이제 레드 브라운까지 적용하면서 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들, 그런 이제 귤 껍질과 알맹이의 틈새, 귤 꼭지 부분, 이런 부분에서 레드 브라운까지 더 깊이 있는 어둠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놓친 부분 묘사도 빼먹지 않고 같이 넣어주고, 항상 이런 4번 톤을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은 특히나 이번 소재는 과일이기 때문에 색깔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채도가 낮아버리면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수도꼭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수도꼭지의 처음 톤은 페인스 그레이에 화이트를 섞어서 먼저 미스텍을 발라줍니다. 금속 소재이기 때문에 우선은 반사광을 먼저 칠하는 게 좋아요. 붓 끝에다가 어둠을 좀 짓고 한 번에 칠하게 되면 한붓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로 반사광을 만든 후에 이 수도꼭지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체가 합쳐서 만들어진 아이기 때문에 원판, 원기둥, 구의 형태가 있습니다. 구 덩어리를 어떻게 칠하는지, 원기둥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초도형 때 이미 충분히 학습했으리라 선생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론에 맞춰서 채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구 같은 경우도 반사광이 밑에 쭉 밝게 들어오고 어둠의 면적이 위로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 위에 화이트 면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원기둥, 이 원판형 이제 이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꺾여 있는 부분에서 약간 세월의 흔적 때문에 스크래치나 좀 낡은 느낌들을 넣어주시는 게 그림의 밀도를 올리기에 좋죠.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리본을 채색하고 있는데, 이 리본은 보니까 빨간색 줄무늬 리본이에요. 흰색 부분은 나중에 마카로 처리할 겁니다. 마카로 처리할 거라서 빨간색으로 바로바로 간단하게 줄을 쫙 이쁘게 그어주고요. 이 빨간 줄에서 다음 톤 로즈메더와 레드 브라운을 통해서 전체적인 덩어리를 형성해주면 됩니다. 리본을 할 때도 전체적인 덩어리를 꼭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두운 부분들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쉽게 리본을 채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선재를 표현할 때도 가장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가 확실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젠 블랙 단계를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수도꼭지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들어가고 있죠. 이때 중요한 거는 수도꼭지에 리본도 있고 귤도 있고 겹쳐져 있는 형태들이 많단 말이죠. 그 겹쳐져 있는 형태의 경계 부분을 꼭 신경 써서
여기서 명시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꼭지는 금속이기 때문에 주변의 형태들이 반사되잖아요. 반사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씩 꼭 체크를 좀 해주는 게 금속의 사실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빠진 부분들도 같이 진행해주면서 톤에 대한 강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채색을 만들어주고 있고, 혹시나 좀 덩어리가 약하게 들어온 게 없나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블랙을 쓰는 거죠. 페인스 그레이까지 썼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블랙을 활용해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섬세해야 되는 묘사, 혹은 수도꼭지가 가지고 있는 스크래치나 낡은 느낌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표현하면서 개체 밀도를 끝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개체의 밀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주제부로서 가져야 되는 밀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계를 할 때는 붓을 세워서 정말 날카로운 묘사들 위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스터 블랙은 수채화 블랙과 아니면 수채화 물감과는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어요. 다 완성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걸 대충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칠해놨던 채색한 부분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져 보이는, 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반대로 포스터 블랙 좀만 신경 써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 이제는 닦고 있죠. 그래서 수도꼭지의 그리드 방향에 맞춰서 혹은 이제 귤에 반짝이는 느낌들, 텍스처들을 콕콕콕 찍어주면서 닦기를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부가적으로 포스터 블랙을 통해서 조금 약했던 부분들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닦는 묘사들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제 우리 화이트를 찍을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화이트를 진행하는 거죠. 화이트를 찍어주면서 전체적인 디테일을 만들어줄 건데, 귤 같은 경우는 우리 귤락이라고 하죠. 귤에 붙어있는 하얀 그것은 귤락입니다. 그래서 귤의 중심과 그 다음 귤 알맹이 속에서 좀 외곽 부분을 신경 쓰면서 채색을 좀 해주시면 되고,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반짝거리는 금속 질감이기 때문에 화이트를 너무 아끼시면 안 돼요. 다만 가장 강한 화이트인 부분을 정해야죠. 하이라이트를 정해서 거기서 가장 큰 화이트가 나오게 되고,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는 점점 더 얇고 혹은 점으로 돼 있는 화이트를 찍어주면서 이걸로 그림의 디테일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정말 반짝반짝 할 수 있게요. 이 화이트의 양은 보통은 시선의 앞부분이나 꺾인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 덩어리 방향에 맞춰서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카나 색연필을 통해서 좀 부족했던 덩어리나 이제 밀도를 올려주는 건데요. 부족한 색감까지 올리고 나면은 이제 그림을 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열심히 잘 그려봅시다. 다음에 봐요.